예, 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 시장이 한 열흘 정도 지났고요. 트럼프 취임이 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연초 우리 흐름들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올 한 해에 대한 그림들을 좀 그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뵈야 되는데 주로 연초에만 뵙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전에 직접 운용하실 때보다는 변동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시겠어요? 예, 좀 멀리서 이제 지켜보다 네. 보니까 네. 예, 훨씬 편합니다. 직접 할 때는 아무래도 가치 투자자로서 견뎌야 될 시간들이 많잖아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현업에서 기자 생활할 때 인터뷰했던 게 기억납니다. 주가 빠지면 뭐 하세요? 그러면 참다 이제 무협지 읽으신다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올 초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너무 다행스럽고 반가운데 예. 그런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의장님은? 네. 예, 작년 연말부터 이제 큰 폭의 반등 장세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주가가 너무 눌려 있었고 또 수급이 텅 비어 있습니다. 보면은 멀티플만 봐도 PR이 지금 8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심지어는 유럽이 13배더라고요. 저희 상황이 유럽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수급 자체도 보면은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외국인이 팔아서 오른 게 아니고 국내 시장에서 떠나면서 환율을 올린 것 같아요. 170조 가까운 자금이 미국 장으로 빠져나가면서 네. 그 환율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투자자의 해외 미국 증시 투자에 따른 그런 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수급이 너무 비어 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 아직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너무 눌림이 심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큰 폭의 반등이 올 거라고 봤는데 너무 빨리 온 거죠. 네. 예, 근데 뭐 이 1월부터, 정도 강도면 예.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아직 룸이 꽤 남아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 주간 기준으로 한 3% 정도 올랐으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이 저평가와 구조적인 약세 이런 걸로 인해서 반등이 올 걸로 이미 예측을 좀 하셨었군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발동이 좀 이제 걸린 겁니다. 오늘 이제 시기적으로 중요한 변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예. 일단은 뭐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작용을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분해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 이제 국내 기업에 좋은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좋다면 미국 기업에는 이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규제 완화를 한다든지 네. 감세 정책은 이제 기업들한테 유리한 정책이고, 이제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취임 후에 이 비상경제 사태를 선포하고 네. 이 보편적 관세를 한 15% 정도 부과를 하게 되면 네.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게 상당히 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뭐 금리가 오르고 그다음에 주가가 뭐 하루 이틀 좀 꽤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국내 주식은 뭐 너무 악재가 많이 나와서 네. 더 이상 어떤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최근에 그거 보셨죠?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나고 주가 오른 거. 예. 그 유사한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아서 그 상황 뭐 하루 이틀만 견디면 오히려 그때 주가 빠진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자체는 이제 미국에 유리한 정책일 거고, 예. 당연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니까 국내 시장에는 이렇게 그 좋은 영향은 안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글로벌 유동성 악화를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저 재정 적자가 지금 거의 2차 대전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여기서 뭐 감세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로 미국이 이제 글로벌 유동성을 지탱해 왔는데 더 공급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리스크 관리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이제 국내 시장 쪽의 상황에 좀 집중을 해서, 워낙에 지금 극도로 부진한 내수, 글로벌 경기 둔화, 뭐 중국 경기 둔화, 관세 리스크, 네. 탄핵 청구까지 겹쳤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하고 좀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미국보다는. 네. 오히려.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정책을 근거를 갖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비상사태인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국민들이 오히려 미국 국민들이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될 것 같은데 참 대단한 드라이브를 거는 참 분입니다. 트럼프는요. 근데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들으면서 좀 상충된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예. 미국 우선주의로 유동성들은 미국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런데 예. 미국이 좀 오히려 흔들릴 수 있고 신흥국이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 미국 우선주의와 신흥국의 기회 여기 조금 상충돼 보이거든요. 그 부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정책이라는 게 네. 이제 공약과 실제로 정책을 수행한 건 정말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 공약은 했지만은 현재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하고 또 시대적, 사회적 흐름과 요구가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게 뭐 전기차 쪽에 뭐 피해가 있었다 이런 정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의 흐름은 아닌 거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은 뭐 헬스케어라든지 환경, AI, 자동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막는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관세 정책을 펴더라도 예를 들면 뭐 환율 같은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원화 환율이 약세로 가고 있는데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업체들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뭐 자동차라든지 네. 여러 많은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관관계는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머징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다. 글쎄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겠죠. 관세가 올라가면.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국민들이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책을 실행하기가. 그래서 저희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사실 이례적으로 뭐 2년 연속 주가가 뭐 두 자릿수가 뭡니까? 10%가 아니라 20%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렇죠. 기대감들이 예. 올해도 굉장히 크지만 그러니까 연간이 끝나 봐야 되고 주가라는 걸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난해 같은 그런 원사이드의 미국 강세, 한국 약세는 아닐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이제 예. 한국 시장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네. 작년보다는 훨씬 낫겠죠. 네. 그 트럼프 관련된 정책이 조금만 더 하면요. 일단은 그 미국의 그러면 어쨌든 글로벌 투자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미국의 그 수혜를 입을 업종들을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대표 업종들이 사실은 피해가 예상되고 뭔가 어쨌든 정책의 리스크를 이제 넘어가 있는 과제가 있잖아요. 예.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제 주가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 11월, 12월에 6% 한 합쳐서 6%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상당 부분 선반이 된 것 같아요, 주가에. 네. 예. 오히려 취임하고 나면 이제 오히려 반작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쪽에 이제 너무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해요. 뭐 반도체에 뭐 어떤 규제가 오더라도 우리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질적인 경쟁력에 집중을 해야 되지 정책 쪽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선거 때 공약을 하는 것들을 어느 정치인이나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 당선되고 나서는 공약이 이제 약속할 그런 게 아니라 빌 공짜로 생각하면 된다. 예.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그런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 시세와 시기에 맞게 조율해 갈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면서 이 주식시장에 결정적인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뭐 미국이 어떠한 반도체 정책을 펼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재설계에 성공해서 지금 HBM에 훌륭하게 진입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올해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얘기가 트럼프 얘기였었고요. 그럼 그 하나만 더 앞부분에서 여쭤보면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영향을 국내 기업들 투자자에게 안 미칩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네. 금리 정책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미국 주가가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은 있는 건데. 미국이 폭락하면 저희도 같이 폭락을 하잖아요, 대부분. 네, 네.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은 미국 장이 좋을 때 저희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횡보할 때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 같지도 않고 뭐 경기가 벌떡 일어날 것도 같지 않으니 예. 미국은 많이 올랐으니 미국이 적정한 수준에서 좀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해준다면 국내 시장에 큰 기회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나쁘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럼 국내 시장 얘기로 해서 체크해야 될 변수들, 전망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는
대내 변수는 정치 불확실성이 어쨌든 지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예. 네,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밸류업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밸류업이 사실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뭐 1년 차의 성과만큼 기대는 없었고 그게 또 당연하다고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밸류업은 지금 어디쯤 진행되고 있고 올해 또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 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당국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네. 당국이 안 한다고 안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시대적, 사회적 요구와 흐름에 의해서 예. 가는 방향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는 대의 명분인데 이거 누가 이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여당이 됐든 간에 야당이 됐든 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 인식이 있느냐가 고민인 거죠. 인식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아젠다를 던진 것만으로 예. 충분히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어떤 정권도 이렇게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는 정책을 펼친 적은 처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물론 이제 탄핵 정국 때문에 동력이 좀 약화되고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좀 미흡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이나 어떤 세법 개정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야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해내야 되는 거고 일본이 10년 걸렸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10년까지는 아니고 저는 뭐 3년이나 5년에 걸쳐서 이 밸류업이 성공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야만 되고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직접 운영하시고 그럴 때 사실 굉장히 그 외로운 광야에서의 외침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나 예. 그죠? 그러나 예. 이제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인지 그런 것들이 예. 반영이 안 됐다가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소위 가치 투자자로서 이제 가려진 밸류를 그동안 찾으셨는데 밸류업은 그 밸류 자체를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럼 밸류업 프로그램은 크게 뭐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추진이 돼 가야 됩니까? 네. 뭐 당국에서 시행했던 것들은 뭐 차치하고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의 동시 시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밸류업을 보시면은 이제 당국이나 여당이 국힘이 네.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그래서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금수세를 폐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부 혜택을 주고 뭐 상속세 문제까지 해결을 하는 부분이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스터 프로젝트인데요. 부스터 프로젝트는 방향성은 투자자 보호. 그래서 이거는 상법 개정입니다. 네. 상법 제 382조 3항을 보시면은 그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규정인데요. 예. 그래서 이사는 회사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해상충 관계에 있어서 간혹 가다가 20, 30%의 지배주주가 7, 80%의 일반 주주의 이익을 편취해가는 현상이 각종 분할, 합병, 네. 터널링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현행 상법상 회사에 끼친 손해는 없는 거예요. 특정 주주가 손해본 거잖아요. 이건 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절대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네.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이제 거버넌스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한다. 네. 1% 주주는 1%만큼, 5% 주주는 5%만큼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는 자본시장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은 거스릴 수 없는 추세이고 또 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주주를 우선시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상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 좀 예. 그런 아젠다들이 사실 스타디를 안 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오늘 같이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여론과 함께 정치적으로 이제 의회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문제고 기업들이 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예를 들면 뭐 배당을 늘린다든지 예.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예. 것들은 지금 수준은 어떤 정도인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네. 전년 대비해서 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시가 배당률이 그러니까 2.6 정도는 왔습니다. 예, 시가 배당 코스피가 네, 네. 2.6 정도 왔고 배당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좀 후행적인 겁니다. 주주 환원은. 주주 환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거버넌스입니다. 독립적인 뭐 이사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속 성장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서 돈을 잘 버는 거죠. 일단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배당을 하는 거지 돈도 못 버는데 무슨 배당을 합니까? 그런 기업들은 배당을 하면 안 되죠. 구조조정을 해서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게 급선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재무 전략, 차입금이 너무 많거나 적은 걸 피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다. 그때 주주환원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주주환원도 중요하지만 네. 최우선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우리 이제 주주환원이 예.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 있고 단기적인 주가 영향이 크니까 자사주 소각한 다음에 주가 예, 오르고 예. 여기 포커스를 맞추는데 예. 그것보다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투명하게 가져가면서 회사가 성장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네요.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밸류업 기업을 볼 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어디가 배당할 것 같아, 더 할 것 같아, 뭐 자사주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속에 이것보다는 거버넌스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예. 잘 갈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거버넌스, 네. 두 번째는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예. 좋은 비즈니스 모델. 예. 거버넌스 영어여가지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야 돼? 지배구조. 지배구조란 말을 네. 요즘 안 쓰죠. 예. 예. 거버넌스. 명확치 않아서 그렇죠. 단어를 예. 일치하기가. 예.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 같은 건데요. 네. 그걸 거버넌스라고 요새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간이 또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시장 얘기 조금 더 하게 되면 그러면 올해 이제 우리가 눌려있던 부분들이 재평가되고 가게 되면 적어도 한국 증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밸류나 지수나 레벨이 좀 올라와야 정상일까요? 근데 잠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네, 하셔도 됩니다. 네. 밸류업에서 제가 세법 개정도 네네.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저희가 제가 조금 어려서 안 여쭤봤는데 또 얘기해 주세요. 세법 개정인데. 최근에 보면 재팬 스터디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일본 사례를. 일본이 밸류업 하면서 10년 동안 막 3배 정도 올랐는데 사실은 저희랑 안 맞더라고요. 일본은 내수 중심의 기업이고 수출 중심의 기업은 아니거든요. 저희랑 맞는 건 대만인 것 같아요. 대만이 예전에 금수세 시행했다가 30% 급락하고 다시 폐지했었잖아요. 근데 대만이 2008년도에 상속세를 인하했어요. 원래 50%인데 10%로 인하를 했고 네. 그 4년 뒤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원래 50인데 26으로 내렸어요. 네. 주가가 이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대만이. 저희랑 시가총액이 역전된 게 이제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보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배당 성향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일본이 30, 대만이 50이 넘는 상황인데. 근데 배당금이 사실 연간 50조 정도가 나와요. 2.6%니까요.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3배로 늘어나면 현금이 150조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근데 우리가 주식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시세 차익이죠. 두 번째는 배당금이거든요. 그럼 현재 시세 차익은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금이 없어요. 근데 배당금은 왜 세금을 내야 되죠? 똑같은 결과물이잖아요. 우리가 위험을 안고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난 건데 거기에 네. 세금을 매기는 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최소한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합산과세를 한다는 거죠. 종합과세에 종합과세 하니까 이제 배당 받은 것까지 더해지면서 배당을 오히려 받음으로 인해서 종합과세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게 자꾸 이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우려고 예. 하는데 뭐 사실 혜택자는 1%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면요. 아무도 배당을 안 받습니다. 네. 연말에 다 팔죠. 이게 큰 통계에 오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세수가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다 배당을 받겠죠. 대주주도 15.4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배당금이 엄청 늘어나게 될 거고 그 정도만 분리과세 해주면 코스피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네.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속세. 대만이 상속세 인하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잖아요. 상속세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돌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제 나이만 돼도 그렇게 크게 돈을 쓸 욕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쓰니까 세율을 좀 낮춰주면은 그리고 빨리 증여를 해버리고 네, 젊은 네. 친구들이 돈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경기가 엄청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고
게다가 우리가 이제 평생 살면서 이제 근로소득세를 모든 세금을 다 냈는데 네. 거기서 또 이제 50%를 내게 되면 실질 세율이 75%가 되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걸 안 내신 분들은 또 다른 입장이 하지만 그냥 월급 받아서 평생 모은 돈에 대해서 또 세금을 50%를 내야 되니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내용이 듣다 보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좀 이 이슈도 있고 해서 잘 이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이 좀 사회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세법 개정하는 건 아직 좀 이해가 적어요. 결국 이제 투자자나 이 시민들을 사실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예, 네.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뭐 예를 들면 공매도는 나쁜 거야. 예, 뭐 이런 예.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렇죠. 순기능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잘하셨습니다. 상법 개정, 세법 개정. 올해는 그러니까 밸류업의 핵심은 배당 몇 % 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법 개정, 세법 개정 이런 걸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네, 네. 시장은요. 그래서 시장은 올해는 이제 연초 예. 흐름들이 좋은데 어떤 예. 흐름들로 가게 될 시나리오를 보세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네. 일단은 너무 눌렸으니까 음. 큰 폭의 반등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뭐가 오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대부분 눌려있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왕좌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음. 본인의 주식이 안 오른다고 올라가는 주식을 갈아타면 또 지나고 나면 순환매로 팔았던 주식이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실적이 괜찮고 저평가된 기업은 좀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은 성과가 날 것 같고 그 이후에 주도주는 이제 정책 방향이 결정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보면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전전 정권 때 보면은 뭐 통일 관련주 같은 게 정책 수혜주로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건설주가 갑자기 올라가고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내수 경기가 너무 네. 안 좋아서 예.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럴 때 돈을 안 풀면 언제 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외로 또 내수 소비재에서 좀 강력한 주도주가 생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거고 지금 일단 너무 낮기 때문에 모든 매수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탄핵 정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지혜로운 우리 한국인들이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예.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예, 그럴 봅니다. 경우에 예. 어디로 돈이 풀리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보면 관심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기업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뭐 기업 탐방 다니실 때 좋은 기업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예. 최근에 이제 소리 우리가 K자가 붙은 뭐 K방산, K뷰티 뭐 이런 그 한국에서도 글로벌리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예. 측면에서 좀 주목할 K자가 붙을 만한 섹터나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예전부터 제가 이제 중국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뭐 어떤 카테고리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네. 대체제가 없는 게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원, 원자재. 근데 저희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브랜드 또 없어요. 저희는 뭐 샤넬이나 에르메스가 음. 없기 때문에 또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컨텐츠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테크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직도 가질 수 없는 기술력. 저는 뭐 바이오도 괜찮다고 보고 네. 반도체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체제가 없는 컨텐츠, K 드라마라든지 K 팝, 뭐 엔터테인먼트 쪽인 거고 그 외에는 말씀하신 대로 K 푸드 맛있잖아요. 네. K 뷰티 화장품 싸고 질이 좋아요. 뭐 이런 쪽은 뭐 계속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환율 1,300원에도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 1,450원이니까 엄청나게 지금 우호적인 거죠. 그들 네, 업종에는. 지금 그죠?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을 네, 포함해서도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면서 그죠. 분기 그렇죠. 실적을 반영하면서 예. 환율 효과가 있었네라고 이제 약간 후행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선행적으로 예. 지금 좀 예측할 수 좀 가늠할 수 있으면 예, 그런 찬스들이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조선 아니고 화학, 철강 이런 소재주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경쟁이니까 기본적으로 낙폭과대에 올라오는 것 이상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는 기대하기 좀 어렵겠군요. 지금 현재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죠? 예. 네. 중요한 거는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돼도 네. 고배당 주식들은 주가 크게 오르겠지만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예, 오늘 연초 딥사이트 라이프 자산 운용 이채원 의장님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기 유망 종목은 제시해 드리지 못했지만 말씀하신 밸류업의 그림들 그게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 전체 시장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깊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예, 이채원 회장님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